자, 파트 1을 보시면 이번 주까지는 그러니까 진도 나갈 때까지는 이 교재를 가져오면 되겠죠. 그 파트 1은 셀 바이오몰레큘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캠벨 챕터 큰 책으로 얘기하면 1장에서 23장까지, 22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. 1장부터 다루게 될 건데 생물학 서론 파트가 있고요. 생물의 화학적 구성이 있고요. 이 화학적 구성이 2년 연속 지금 연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기출되었고 또 뭐 사실 의편도 참고해 보신다면 의편은 요즘에 뭐 화학 그림이 아주 그냥 뭐 생물에 자주 나와요. 예, 그래서 화학을 많이 다루고 있는 편이긴 한데 오늘 이번에 우리가 그 기초를 좀 다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세포 레벨에서의 공부. 기본 세포의 모습은 기초 때도 봤지만 이번에 조금 더 들어가게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? 그러니까 사실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사람을 생선 그릴 때도 눈, 코, 입기만 봤겠죠? 그런데 해부를 하고 난 다음에야 몸 안에 많은 장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것처럼 세포도요.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서 현미경 중에 광학, 빛을 이용해서 그게 원래 그냥 광학이지만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인데 이 라이트는 보통 가시광선을 많이 사실 모든 빛이긴 하지만 주로 가시광선을 많이 얘기하는데요. 이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대를 해서 관찰을 한 세계 그 세계에서 보이는 정도가 기본 공부. 근데 이게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조금 더 정밀한 기계를 활용을 하게 되면 10만 배 이상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되면 보이는 것들이 또 생기게 되죠. 그전에는 안 보였어. 1000배 확대했을 땐 안 보였어 이랬는데 10만 배 확대했을 땐 보인다는 거죠. 거의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전에 안 했던 세포소기관 이름이 나와요. 왜? 왜 지난번에 안 했어요? 그러면 그때는 좀 크게 보일 때 볼 수 있는 것들, 이번엔 좀 더 미세하게 들어가도 볼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기도 하고 기능도 조금 더 상세해질 거예요. 세포 파트가. 그리고 유전은 지난번에는 멘델 유전만 저희가 살짝 배워봤어요. 기초 때. 근데 이번에는 사실 멘델이 유전 법칙이 2개인데요. 그 유전 법칙 2개를 벗어나는 예외가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사실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사실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예요. 그래서 이번에 꽤 많이 예외를 보시게 될 거예요. 유전도 범위가 좀 넓어져요. 멘델의 유전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. 그리고 유전자하고 유전자 발현 파트가 지난번에 정말 맛보기만 한 거죠. 유전자의 화학적 전체가 DNA고요. 그 DNA가 사실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대요. 그리고 그 중간에 RNA를 겪죠. 자, 어디서 배웠을까요? 요즘에 여러분 배운다기보다는 요즘에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것. 그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 제가 뭐 이번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풀었던 이유는 나름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. 저 혼자 딸랑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없고 그 무슨 진짜 공장 같은 남편이 뒤에서 잠깐 봤는데 무슨 공장 같더래요. 정말 공장 같아요. 사람 쭈르르 서 있고요. 방이 막 있고요. 슉슉슉슉 들어가 이렇게. 그러니까 좀 병원이 크면 무슨 공장 들어가는 느낌? 그리고 저는 하반신 마취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다 제 정신이 깨어 있단 말이에요. 마취하고 어느 정도 설치하고 환경 다 보고 그 들어가면 제가 왼다리잖아요. 그러니까 왼다리만 했거든요 이번에. 그러면 왼다리에다 막 이렇게 별 표시를 해놔 이렇게. 갑자기 왼다리 별 표면 오른쪽에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장난하고 싶고 그렇긴 하는데 왜냐하면 수술할 때 바뀔까 봐. 가끔 그런 에러도 생긴대요. 그래서 이제 왼다리만 하게 된 건데 뭐 그런 장면을 다 보다가 이제 살짝 잠이 들거든요. 예,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이렇게 무서우니까 그러면 자기가 집중할 거리를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럼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생물 문제를 푼 거예요. 뭐 평상시에도 생물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긴 하겠지만 자 요즘에 뭐예요?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, 그죠? 근데 코비드 사태는 재작년에는 시험 문제로도 많이 응용이 됐지만 작년에는 이제 이제 지겨워 이제. 그래서 거의 안 다루는 분위기였어요, 바이러스가. 그래서 작년엔 많이 시험이 나오진 않았어요. 의편은 조금 나오고 있는 편이었고요. 전편에서는 바이러스가 좀 시큰둥하기도 했었어요. 지친 거죠. 근데 그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든다는 얘기하는데 이번에 노바 백신 얘기 들어보셨나요? 그게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. 그 이유는 그 백신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. 화학적 상태 얘기인데. 그러니까 우리는 단백질이 병원체를,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는 방법이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보는 거예요.
그래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우리 몸에 넣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단백질에 대해서 대항하는, 뭐 여러분들 항체 이제 정도 알죠?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. 근데 기존의 방식이에요. 그게 기존의 방식인데 이번에는 그 단백질 백신을 만드는 게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. 2년이 걸렸잖아요. 2년이. 그 사이에 꾸준히 트라이 했던 거예요. 시도했었고 그러다 요 근래 이제 그 백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DNA 백신과 RNA 백신이었어요.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요.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나 RNA를 집어넣자라는 전략을 짠 거죠. 그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DNA나 RNA가 단백질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. 그거를 유전자 발현이라고 해요. 그러니 이 과정에서 정말 잘 발현됐을까요? 그걸 일일이 사람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사 맞고 나서 이 사람한테 단백질 생겼나? 뭐 잘 하고는 있나?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. 사실은. 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들어요? 우리가 만들어요. 그러면 DNA나 RNA는 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. 근데 그게 특정한 내가 원하는 세포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? 사실 이번엔 전 세계가 뭘 못했어요. 솔직히. 우리가 다 시험 대상이었다고요. 워낙 시간이 짧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없었기, 많이 임상할 수가 없었죠. 순식간에 나온 거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좀 사이드 이펙트도 굉장히 컸고, 그러니까 부작용 중에 인정을 받는 것들이 지금 몇 개는 이제 정말 인정을 받기도 했었죠. RNA 백신 중에 심근낭염이었나요? 염? 그건 인정을 받았죠.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이 확실하다고.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두세 달이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. 단백질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DNA가, RNA가 어떤 일을 해야 될, 그런 제대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생겨버린 거죠. 바로 그런 부분을 공부하는 파트가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예요. 그래서 이 유전자 발현 파트만 우리가 전공으로 다루는 분야를 제가 전공했던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분자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이 공학이라는 게 그렇대요. 제가 예전에 우리 공학했던 친구들이 생물 쪽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공학을 정의를 내릴 땐 공학은 무조건 실생활 적용이에요. 바로 써먹어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설계가 아니라 집이 딱 나와야 되죠. 이렇게. 그래서 생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지식들이 실생활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백신으로 만들어진다라던가 이런 게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파트예요. 원래 유전자부터 먼저 활용을 했죠. 그건 유전공학이었고요.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생물을 바꿔보자, 뭐 이런 생물을 활용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유전공학이었다면 이제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서 약물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치료제로 좀 써보자라는 게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파트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니까 뭐 요즘에 이슈도 돼서 워낙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는 해요. 이 부분이.